한국사 속의 사랑. 방송할머니라고 불린 인텔리 여배우 복혜숙. 복혜숙은 본명이 복마리이며 일제 시기부터 활동해 한국 최초의 영화배우이자 방송할머니라는 칭호를 지닌 연기자입니다. 충청남도의 기독교 집안에서 1904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기독교를 믿는 연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자 분노한 양반가가 들고 일어나는 통에 태중에 복혜숙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부친 복기업은 관원의 눈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충남 보령군으로 내려와 숨어 살며 개신교 선교 활동에 종사해왔으나 동학농민운동 진압 당시 동학으로 몰려 관원에 붙잡혀 부부가 감옥에 갇혀 고초를 치렀습니다. 당시 그의 부인 이저연은 만삭의 몸으로써 한학자인 부친이 손을 써서 자신만 풀려나 임신 9달 만에 복혜숙을 낳은 것이라고 합니다. 복혜숙의 아버지는 하와이로 이민을 가겠다고 인천으로 이사했는데 이민은 실패하고 이후 전국을 돌며 기독교 포교에 나섰습니다. 복혜숙의 어머니는 복혜숙에게 천자문, 소학, 맹자 등을 가르쳤는데 그녀가 8살 때 별세를 했고 복혜숙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 뒤 서울로 와서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그녀가 12살 때의 일이었는데 복혜숙은 수의에 재능을 보였고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기예 학교로 진학해 이런 경력으로 그녀는 후일 인텔리 여배우로 불렸습니다. 영화 소학교 재학 시절인 1912년에 교회 성극에서 동정녀 성모 마리아 역을 맡아 연기를 처음 익혔고 1915년 경성부로 상경해 이화학당 보통과를 다녔습니다. 1919년에는 수의교사가 되고자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 기예학교를 다니며 영화와 연극을 보며 배우의 꿈을 키웠고 도쿄의 사와 모리노 무용소에서 무용과 노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복혜숙은 이곳에서 영화, 연극, 가부키 공연 등을 즐겨보면서 스타의 꿈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알고는 달려와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강원도 김화군의 금성학교에서 9달 동안 교사로 일하게 했는데 그녀는 탈출을 감행해 서울로 올라와 연극 단체인 신극좌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1921년경이니 복혜숙의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신극좌의 신파 연기에 만족하지 못한 그녀는 얼마 후에 토어르로 소속을 옮겼고 1926년에는 영화 농중조에 출연하며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대단히 인기를 끌었는데 아리랑의 나운규도 출연했었으며 다음 해에는 낙화유수에 출연해 주제가 강남달을 직접 불러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자살하는 기생 역을 맡았는데 촬영을 위해 한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할 뻔하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마철이라 한강물은 시커멓게 더러운 진흙탕이었다. 감독은 어서 뛰어들라고 재촉하고 한강 다리 위에는 여자가 자살한다라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복혜숙이 풍덩 뛰어들었는데 물살이 워낙 거세서 금방 가라앉고 말았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사람이 얼른 뛰어들어 건졌는데 허리를 안고 헤엄치는 바람에 얼굴이 물속에 잠겨서 흙탕물을 하염없이 마시고 말았다. 대담하기 짝이 없는 복혜숙이었는데 평소에도 잘 웃고 활달한 모습을 보였지만 웬만한 남자는 그녀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다고 하며 경무국장에게 서울의 딴스홀을 허락하라는 성명서를 보내는데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녀가 활약했던 토어르는 초기에 이월화가 대표 여배우였는데 이월화의 뒤를 이어 대표 여배우가 된 사람이 복혜숙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카츄샤 역을 맡아 열연한 바 있었는데 복혜숙이 카츄샤를 맡았을 때 인텔리 배우의 카츄샤 역할이라는 점도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는 복혜숙이라 불릴 만큼 인기를 누렸지만 이 시절의 여배우는 먹고 살만한 직업이 아니라 복혜숙도 인천으로 가서 호구지책으로 기생 일을 했습니다. 타고난 끼로 용동권번의 대표를 맡아 제도와 설비 개혁까지 이루었으며 이 시절에 금광거부 최창학이 금광을 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녀의 기생 생활은 길지 않았고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오늘날 카페인 끽다점 비너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21살에 첫사랑을 겪었는데 당시 그녀는 토어르에서 나와 조선 극우에 있었는데 팬레터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봉투와 달리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지에는 아름다운 필지로 세련된 문장이 쓰여 있었고 팬레터에 답장을 잘하지 않았지만 그 편지만은 마음이 끌려
편지의 주인인 C씨에게 답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펜팔은 만나자는 약속을 이끌어냈는데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만난 C씨는 현대적인 얼굴의 미남으로 복혜숙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혼이고 가난하긴 해도 아내를 먹여 살릴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던 점도 마음에 쏙 들어 그렇게 복혜숙은 3년간 C씨와 연애를 했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복혜숙은 지방 공연이 잡혀서 C씨와 부득이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한 달, 2달 만에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기분이었고 몇 번이나 서로를 돌아보며 눈물의 이별을 고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장래를 약속한 몸이었지만 복혜숙이 바로 연극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탓에 불안한 장거리 연애가 이어지다가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는데 반년이나 걸린 장기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C씨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몇 달 지나면 아기를 볼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된 건 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당신이 지방으로 떠난 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적적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 복혜숙은 어이가 없었는데 경솔하게 마음을 바쳤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어 반쯤 정신이 나가 자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예술에 대한 열망이었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격언을 떠올리며 예술 속에 영원히 남으리라는 결심이 그녀를 실현해서 건져주었습니다. 복혜숙은 30살에 의사 김성진과 결혼하고 잠시 연예계에서 은퇴하기도 했었으나 곧 복귀하여 이후에도 계속 영화배우, 연극배우,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1940년 수업료를 시초로 할머니 역을 맡기 시작해 1945년 파리로 광복 이후에도 똘똘이의 모험 등에서 꾸준히 어머니나 할머니 역을 주로 맡았으며 6.25 전쟁 때는 국방부 정운국 산하 문총 구국대에 입대한 바 있습니다. 영화 외적으로 1926년 경성방송국 시험방송 당시 내보낸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새벽종을 시작으로 성우로도 활동했고 1962년 KBS TV 드라마 아내의 얼굴을 시작으로 브라운관에서도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외에 1928년부터 인사동의 다방 비너스를 차려 8년간 경영했고 1961년 한국영화인협회 출범 당시 초대 연기분과 위원장을 2년간 맡았으며 이후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66년 서울소녀가극단 대표, 1973년 극회 아카데미 대표 등을 각각 맡았고 1967년경부터 이방자에게 칠보 제작을 배워 취미로 삼기도 했으며 1970년 칠보동호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73년에 영화 서울의 연가에 출연했으며 연극, 영화에 평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보건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1982년 10월 4일 자택을 걷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이화여자 대학교 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5시 30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는 동병원 영안실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져 벽제 서울시립장제장에서 화장되어 관음사에 봉안됐는데 사후 일제 말기 당시 친일 선전 영화에 나왔다는 이유로 2008년 친일인명사전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방송할머니라고 불린 인텔리 여배우 복혜숙이었습니다.